요 대폭은 어때요라는 프로그램은 또 보니까 연예대상을 받았네요. 작년에. 진짜? 작년에 연예대상도 받았고 되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좀 많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랑 사회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여튼 이게 어쨌든 예전부터 누룽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비슷한 컨셉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쭉쭉쭉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세상의 어떤 변화에 종속돼서 진행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폭은 업데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좀 주체적인 여성상이 제시가 되고 그걸 또 가지고 웃기고 있는데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축적해서 쌓아왔던 어느 정도 세상의 변화가 개그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저도 약간 개그 프로그램이 세상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어떤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제가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난 그분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되게 좀 재미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전장현이 요새 투쟁이 되게 격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되게 좀 격해지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본인은 약간 유머러스한 거를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머가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저도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제가 학교 뭐 동아리 그냥 일반 취미 동아리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약간 성폭력 교육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안에서. 근데 좀 너무 긴장되고 막 얘 약간 제가 페미인 걸 얘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학교에서 워낙 공격이 많아서. 근데 막 얘 페미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받을까 봐 너무 긴장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머를 섞어가면서 교육을 했어요. 끝까지 막 개그 치면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자의 도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막 젠더 폭력이 뭔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 건데 되게 진지한 얘기인데 되게 열심히 들어주고 끝까지 호응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자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유머고 개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그게 기능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운동권들에게 유머 덕목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재밌게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약간 뭐 판소리 동아리, 뭐 사물놀이 동아리 이런 데가 이제 전통적인 운동권 동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에 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린 게 아까 처음에 어떤 뭐 양반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뭔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뭔가 비판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대상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좀 재미가 없다거나 저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건 좀 시대상이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런 거를 과하게 함으로써 비판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뭔가 내가 내 이야기를 개그에 많이 함으로써 뭔가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비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또 잘못 반영을 한 거죠. 원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없어요.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원래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기 마련이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렇게 많은 남녀 구도에 세팅된 프로그램들이 쭉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사회가 변하지가 않았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간 지점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좀
이 개그를 가지고도 또 어떤 사회 변화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개그를 가지고도 좀 한 발자국 더 너무 앞서가진 않고 좀 반 발자국씩만 앞서 나가면서 어떤 대중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주인공이고 이제 뭐 소개팅을 하고 뭐 썸을 타고 이런 거는 되게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 코미디 빅리그에서 박나래도 좀 비슷한 걸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데프콘 어때요의 차이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성은 그냥 구박받고 놀림받고 뭔가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기기도 하고 뭔가 이런 모습들이 뭔가 그런 심리들을 자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 불편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불편한 게 맞나? 좋습니다. 아무 얘기나 하면 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화난 거 아닌가?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사실 생각해봤어. 그건 또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화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걸로 화를 내. 약간 이런 어떤 특히 한국 사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아 나 이거는 좀 화나는데 이러면은 너무 세 보이니까 표현이 좀 불편이라는 이야기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한국이 유독 그러는 게 저희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때? 좋은 거 같아. 이거 어때? 나쁜 거 같아. 자기 감정인데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 사실 좋은 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거지. 근데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수골방이라는 유튜버가 일본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에서의 어떤 다양한 삶을 조명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틀이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한 사회다 보니 좀 일본 영화에서는 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이야기를 약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좀 뭐랄까 잠깐만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지? 잠깐만 내 맥락을 놓쳤네. 또 불편 저 완곡어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거 같은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간상에서 제시한 어떤 것에 내가 저항하거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좀 비판받는, 비난받는 그런 상황,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안 하는 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 이거 불편하다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원래도 사회에서 좀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더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이게 불편하다라는 말이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자기가 그 불편한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다 페미니스트라거나 페미니즘 공부한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말한 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화난다라는 건 좀 1차원적인데 이제 불편하다라는 건 조금 그거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퉁쳐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퉁치려고 하는 게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퉁치려는 게 뭔가 설명하자니 뭔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러는 게 있어서 뭔가 본인이 지금 뭔가 이제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좀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좀 더 나가면은 그 이상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생각해요. 그 혹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블러디 퍼니라고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 크루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예.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다 여성으로 된 스탠드업 코미디가 우리나라 최초 뭐 그렇대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페미니즘에 대한 개그도 많이 치시고, 그냥 우리 사회 뭐 지금 대통령 비판하는 개그도 많이 치시고 좀 그런 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친구 앞에 있는 친구랑 몇 명 해서 개그를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참 집게 손가락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개그 내용을 다 얘기하면 그분의 제가 일거리를 빼앗는 거니까 조금만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자기는 이제 남성의 성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 이러면서 그거 보러 간 남성분한테 정말 이만하시지 않잖아요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이 이런 개그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이만한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조금 웃겨서 웃었는데 웃으면서 또 이거 웃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게 제가 늘 약간 그런 개콘 같은 데에서 약간 배제되는 웃음을 짓다가 제가 누구를 약간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배제될 수 있는 개그에 웃은 거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누구를 배제하는 웃음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더 내부 결속을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이게 이 주제를 갖고 온 근본적인 물음인데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웃을 수 없는가? 그런 걸까 개그는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 그래서 스스로를 희화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만담이나 이런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해서 막 그러니까 치코미 뭐 아무튼 뭐 그 용어가 있는데 복해와 치코미. 복해와 치코미라고 해서 내가 바보 같은 얘기하면 제가 야 이 바보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만담의 기본적인 플롯인 구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누군가는 낮아지잖아요. 누군가는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는 그럴 수밖에 없나? 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그 상황에서만 그냥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건데 그 아까 이제 누룽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차별이나 이런 사회 구조적으로 압박받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힘든데 그거를 가지고 또 개그를 치는 거는 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물론 아까 이제 얘기한 이 불편함 없이는 개그를 할 수 없느냐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불편함 없이도 어느 정도 개그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불편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 어떤 자기를 비하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를 낮춤으로써 개그를 하는 상황이 진짜로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면 뭐 갖고 그거는 이제 희극인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사회통념 아까 얘기한 그거랑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A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B라는 주제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B도 안 하는 게 맞아. C도 있겠죠. 그럼 C도 안 해.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않을 이야기가 사실 있냐라는 거죠. 제가 방금 문득 든 생각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다 사람들마다 불편해하는 포인트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개그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불편한 사람 다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덜 불편해하는 소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더 잘 벌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대중들이 덜 불편해할 주제는 이런 대중적인 통념에 맞는 주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더 차별받는 주제로 그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구를 불편하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논리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덜 불편해한다는 건 실제로 그게 안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약간 무뎌진 거고 그만큼 무뎌졌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어. 무뎌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에 대해서 개그를 하는 것, 그거는 근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낮잡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냥 그걸 주제로 선택하는 게 더 편한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약간 합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진짜 뭐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 주제로 개그를 쳐라, 아니 윤석열 주제로 개그를 쳐라, 이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막 있고 막 이러면 하기 어렵잖아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니까 더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진보적인 개그맨들이라면 좀 더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그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그맨들이 진보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려라. 아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또 이것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이 개그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맥락에서도 이 맥락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그 약간 처음 얘기한 거 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작거리에서 하던 개그들은 어떤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지배층을 욕하는 거.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흐려졌잖아요. 뭔가 지배층 피지배층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전히 있지만 뭔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지배층이냐라고 얘기하기엔 장애인이 나랑 비교하면 너는 훨씬 잘 사는 거지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더 말을 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방금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옛날에 저작거리에서 공연을 한다 했으면 내 공연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잖아요. 다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랑 하는 건데. 그렇죠. 비집의 계급이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계층도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개그 안 쳤으면 좋겠다 하면 그 개그 못 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오히려 약간 이 TV나 매체가 발전되면서 더 오히려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렇게 종종 불편하면 보지 말라는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면 보지 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면 보지 마.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볼 게 많으니까 네가 불편하지 않고 좋아할 만한 데를 찾아가서 그거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대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불편함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냐 과연.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있고 법은 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불편함을 수용한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나. 사실 이 불편러들도 요즘에 종종 나오는 개그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그거에 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불편해하지 않을 개그는 못해?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그럼 누구를 불편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무튼. 근데 아까 불편하지 않으면 개그를 하지 못하냐가 정리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불편하면 보지 마. 또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것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옳지 않으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는 하면 안 돼. 근데 불편하면 보지 마도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가 아니라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그랬을 때 옳지 않지 않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아닌 거라면 저는 좀 누가 불편하더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 그러면 불편하면 보지 마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 이런 거 있잖아요. 포르노 불편하면 그냥 니네가 보지 마 할 수 있지만 포르노를 찍는 거는 옳지 않아. 이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를 촬영하는 건 옳지 않아. 유통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뭔 말인지 알겠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 사실 한 2시간 나올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아무튼 근데 아까 말한 그 바닐라님 말씀하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개그 못하냐에 대해선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가 딱뭐 그렇게 딱 무자르듯 얘기한 적은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약간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불편함이 과연 없는 개그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예전부터 어떤 풍자의 대상이나 이런 개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개그를 치는 상황에서는 약간 낮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낮은 위치를 점유하게 됐을 때 그 개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동일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과연 불편하지 않은 개그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막 슬랩스틱 이런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든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개그 소재로 삼는 그런 거 얘기인데, 그래서 길 가다 부딪혀서 다치는 슬랩스틱을 해. 그러면 그 경험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불편하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좀 과하게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러 과하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이 다 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거는. 근데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이라는 게 결국 있는 거잖아요.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이라는 게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합의된 선 안에서 개그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선을 지키자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아까 포르노 얘기도 그렇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대중적인 좀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고선은 지키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편해서 어떤 논란이 되는 것들은 그 선을 좀 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그런 선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방금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개그맨 노조? 막 이런 거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더 좀 선을 만들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희극인 노조가 있나? 있지 않나요? 희극인은 노동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있네. 여기가 맞아.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음. 저기 예전에 지금 장관 하시는 분 그 누구지? 한동훈? 아니 유인촌. 아, 유인촌 선생님이 여기 노조 위원장 하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박. 네, 지금은 독립노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노총이나 이제 민주노총 이런 데 소속 안 되고 얼마 전에 나 아는 분이 거기 취직을 하셔가지고 어디 소속이에요? 그럼 민주노총? 독립노조예요. 어떤 상급 단체 노조가 존재하지 음. 않고 그냥 있는 노조인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어떤 그런 정치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결국 개그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그 누구로 할 거냐? 사실 길 가는 바퀴벌레를 뭐라고 하는 건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뭐 곤충 애호가가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안 되는 거 이거 어려워지는 건데 음, 이제 쌀국수를 비하를 해. 그러면 쌀국수 종사자들 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한 게 좀 데프콘 어때요지 않나. 좀 오늘 얘기한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 사실 요즘 메타 코미디 클럽이 좀 핫한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 보는데 좀 불편한 지점이 없진 않거든요. 어떤 게 불편하세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그 개별 채널 보면 뭔가 관객이랑 뭔가 호흡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관객이 만약에 좀 어버버해 대답을 잘 안 해. 이 벙어리야? 약간 뭐 이런 걸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인이 되는 그라운드인 거죠. 그게 당연히 그게 싫은 사람들은 그걸 보러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유튜브로 그걸 보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명언이 있던데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고. 약간 기세로 웃기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게 메타 코미디 클럽이 지금 약간 코미디를 이끄는 좀 그런 느낌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또 괜찮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 더 날것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갑자기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런 지점으로 사람들을 놀리켜서 웃기려고 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냥 옷 벗고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안 웃기 웃기 사람 옷 벗고 이거요? 나와버려. 네, 그런 거. 근데 안 웃기면 사람들이 안 웃겠지. 그러니까 웃겨 심지어. 근데 난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욕하고 그런 게 난 웃기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웃나 봐요. 네, 많이 웃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그
쇼츠로 보는 거니까 전체 맥락에 음. 있으면 못 끌 수도 있겠죠. 전체 맥락에 있으면 뭐 단순히 갑자기 욕하는 게 아니라 다 빌드업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희극인들이 개그를 왜 하는지도 생각을 스스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희극인 이들 괜찮은가? 그건 아닌데 약간 개그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 약간 그냥 웃기고 싶어서 개그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위로가 돼주고 싶다. 뭔가 이런 목표가 있다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개그는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왜 개그를 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관점을 가진 개그를 해야 된다. 네, 좀 관점을 가진 개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블러디 블러디 퍼니처럼. 퍼니처럼. 사실 개그라는 게 되게 고도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우리가 사실 뭐 그냥 갑자기 옷 벗으면 당연히 웃기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사실 남을 웃긴다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이제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약간 고급진 개그의 예시가 난 약간 피식쇼라고 보거든요. 약간 그 피식쇼에 나오는 친구분들이랑 좀 웃기긴 한데 약간 그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를 다 전제를 하지만 되게 천연덕스럽게 나는 재벌 2세고 뭐 잘 나가는 스타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모순, 괴리감 그런 것들에 좀 개그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피식쇼에 되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고급진 개그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또 드네요. 전 피식쇼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왜 네. 안 좋아요? 피식쇼는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약간 언제 알지? 최근에 어떤 말왕이란 유튜버랑 뭘 했는데 거기서 세상 뭐 제일 싫어하는 인권 운동을 고르시오 했는데 뭐 흑인 인권 운동 그 나라퀴즈쇼에 그렇게 나왔구나. 그거가 피식쇼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같은 채널이죠. 피식 대학에 피식 쇼가 있고 나라퀴즈 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개그 콘서트의 여러 프로그램 같은 느낌인 거죠. 전 그냥 같은 사람이길래 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하나가 여성 운동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운동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세요. 이것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그건 우리가 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마랑이 헬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엮은 것 같긴 한데. 맞아, 나라퀴즈 쇼는 좀 나도 좀 보면서 불편한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체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피식쇼 정도는 보는데 피식 대학의 개그 자체는 썩 좋아하진 않는 게 좀 걔네가 한사랑 산악회로 팍 떴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냥 아재들 놀리면서 따라하면서 웃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전 그거 하나도 안 봤거든요. 야, 진짜 아저씨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웃기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그냥 뭐 아저씨들을 되게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시트콤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도 좀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안 저러는데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를 만들다 보니까 피식대학 자체적인 맥락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피식쇼 정도는 보는데. 저도 한사람 산악회는 많이는 안 봤는데 그런 지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가 웃겨. 우리들 희화해서 웃기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서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연기를 한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웃겨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현을 잘해서. 또 이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대상이 10대 여성이었다. 이랬으면 또 논란이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그래도 까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 라는 거에 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 5, 60대, 50대 아저씨들. 그렇죠. 그런 게 또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저희가 대충 말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원초적으로 뭐 그 뭐야 저도 그 코미디로 그거 안 봤는데 뭐 원숭이가 뭐 성관계 하는 거를 묘사했나 봐요. 안 봤는데 그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웃기려고 되지 않나. 이 코미디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방법들을 좀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이제 10분 뒤에 방을 빼야 돼서 저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뭐냐면 강요미 있잖아요. 저 강요미 거 다 보거든요. 강요미 거 지금 보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강요미는 되게 좀 어떤 좀 차별 뭐 정확하게 뭐 이 사람이 이거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차별받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지 우리 사회가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연기를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강요미가 뭐 하냐면 롤플레잉을 하는데 보통 ASMR 콘텐츠로 그게 롤플레잉을 해요. 그래서 되게 막 아줌마 이런 거 할 때는 제 눈에만 제가 아줌마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막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아줌마들 뭔가 좀 억척스러움 이런 것들을 되게 막 너무 귀엽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갓생 붐이 불면은 막 거의 하루에 60개 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점심시간에도 필라테스 다녀오고 그냥 말도 안 돼 갓생 사는 걸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강요미가 주로 희화하는 존재가 막 그 도밋걸 아세요? 그 막 도를 아십니까? 해서 붙잡는 사람을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강요미가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도밋걸 같은 사람들은 근데 도밋걸을 되게 표현할 때도 막 엄청 이 사람을 까내린다기보다는 이 사람도 되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모르겠다. 아무튼 되게 좀 좀 안 좋게 표현받는 존재는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되게 좀 까여도 될 만한 사람들을 까는데 약간 근데 정도가 있다는 정도가 거잖아요. 있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저씨 직장인 같은 거를 따라할 때도 그냥 납작하게 아저씨 직장인 다 꼰대 아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은 계속 나와요. 알고 보니까 다른 애 아빠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이 한 번 쓰이고 마는 캐릭터가 아니라 계속 아빠로도 나오고 뭐 직장 상사로도 나오고 그냥 혼자 유튜브 시작하는 직장인으로 나오고 뭔지 아시겠죠? 뭔가 그런 그래서 좀 더 덜 불편하다? 그냥 막 납작하게 해서 막 멍청한 누구누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사람을 그리는 게 되게 재밌다. 꼭 누구가 꼭 배제되기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까여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까여도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까여도 된다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한 거고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선 그를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쨌든 첫 녹화가 여기까지 마쳤고 간단하게 소감? 이거 소감 포부 같은 거 이제 나누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소감은 약간 우리가 이거 주제를 좀 너무 급하게 정해가지고 이게 말을 하면서 약간 본질적인 거에 접근을 못하고 약간 뺑뺑뺑뺑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의 어떤 케미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녹음할 때는 좀 더 미리 주제를 빨리 정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저도 준비 많이 안 해와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이제 편집 열심히 해주시고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조금 어색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잘 풀린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잘했고, 저는 사실 준비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냥 그 날것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막 뭐 전당연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해도 되니까 그냥 최대한 날것의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마무리 들어나 봅시다. 들어봐 주세요. 그것도 정해서 다음에는 네. 클로징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네, 클로징 좋습니다. 멘트까지 정해서 하고 배고프네. 뭐 저녁이나 드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